네, 9월 모의고사 28번부터 32번까지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찍는데 좀 소리가 울려가지고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일단 문단 번호 적고 하나, 두 개, 세 개에다가 네 개, 다섯 개, 왜 이렇게 많아? 여섯 개. 총 6개 문단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 대상 잡아보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송신 측은 데이터별로 고유하게 부여된 순서 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데이터 송신하고 수신 측은 데이터 순서에 맞춰 송신 측에 응답 데이터를 보내준다 라고 써 있는데 그냥 핵심만 갑시다. 이 글은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에 대한 글입니다. 됐죠?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을 송신, 데이터를 받는 사람을 수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뭐가 깔려 있냐면 데이터마다 고유한 순서 번호가 매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5개 보낸다 그러면 0, 1, 2, 3, 4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는 얘기야. 번호 순서대로 보내는 거래. 만약에 수신 측에서 데이터 정송 오류가 오류 동안 지켜요.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것을 파악했다면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 주도록 요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게 오류가 났어. 그러면 수신 측은 야, 오류 났어. 다시 보내. 응답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자동 반복 요청 방식, 지금 그냥 ARQ라고 할게요. 이것을 주로 사용한다. 즉, 자동 반복 요청 방식의 핵심은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ARQ에서 오류가 없는 데이터가 도착할 때 송신 측에 보내는 수신 측의 응답을 ACK라고 얘기하고, 자, 수신 측에서 야, 데이터 잘 받았어, 문제 없어, 고맙다, ACK, 오케이, 약간 그런 느낌. 전송받은 데이터에서 오류가 검출될 경우에 보내는 수신 측 응답을 NAK라고 한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잘못됐어, 다시 보내, NAK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자고. 그런데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전송한 시점부터 타이머를 작동해 지정된 시간 동안 수신 측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타임아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송신 측이 수신 측에다가 데이터를 보냈어. 근데 수신 측이 문제 없어, ACK를 보내든 야, 데이터 이상해, NAK를 보내든 응답을 줘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런 경우는 타임아웃으로 간주한대요. 자, 좀 더 갈게요. 타임아웃은 수신 측이 송신 측에 응답하지 않거나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주고받는 데이터가 도달하지 못하고 정선이 중단된 경우 발생한다. 이해했죠? 자, 송신 측은 타임아웃이 되는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자, 무작정 재전송이 아니라 색깔 좀 바꿔볼게. 예를 들어서 송신 측에서 정한 타임아웃 시간이 5초야. 그러면 송신 측이 수신 측에다가 데이터 보내고 5초 내로 답변이 없으면 5초 내로 답이 없으면 타임아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다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5초 있다가. 이해했죠? 이 시간은 정해진 미리 정해 놓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문단 들어가 있습니다. ARQ는 정지대기, ARQ 고백엔, ARQ 선택적 재정속, ARQ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다. ARQ 분류하고 있는 거 확인했고 예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정지대기, 파란색이 잘 보인다. 정지대기 ARQ 시작하겠습니다. 정지대기 ARQ는 가장 단순한 자동 반복 요청 방식으로 수신 측은 송신 측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먼저 수신 측 버퍼인 윈도, 수신 윈도에 저장한 후에 오류 검사를 실시한다. 자, 지금 여기 윈도우란 말 나왔는데 이거 좀 전제 좀 깔게요. 자, 같은 거 여러 번 그린 것 같다. 송신에서 수신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잖아. 근데 보낼 때도 보게 되면 무작정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송신 측에서도 보내기 전에 임시로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을 거고 수신 측도
받은 데이터를 무작정 그 뭐 디스크 같은 데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임시 저장소에 일단 1차로 저장을 하고 여기서 오류 검사까지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송신 측에 답변을 보내고 나서 이 데이터를 제대로 저장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임시 저장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겁니다. 이때 수신 측에서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을 수신 윈도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럼 송신 측도 그 보낼 때 임시 저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요거를 송신 윈도우라고 한다라고 여기 5번째 문단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어디였냐? 여기 있다. 송신 측에도 전송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버퍼, 임시 저장소란 뜻입니다. 버퍼, 여기 일시적인 저장 장치, 송신 윈도우라고 하고, 되셨죠? 수신 측도 수신 윈도우가 있는 거고, 됐습니까? 한번 정지들 다시 할게요. 아무튼 자, 수신 측 데이터 받아 일단 수신 윈도우 저장하고 임시 저장하고 오류 검사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수신 측은 ACK 또는 NAK를 전송한 후에 해당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서 삭제한다. 아니,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본 저장소에 저장하면 되잖아. 임시 데이터 삭제. 오류가 있으면 오류 있다고 보내고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 오류가 난 건데. 그러니까 삭제. 됐죠? 자,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수신하면, 나 여기 표시할게요. 송신 측이 수신 ACK 수신하면 그 다음 데이터를 전송하고,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 되면 해당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해당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잠깐만. 데이터 몇 개씩 보낸지만 이해합시다. 지금 정지, 대기, ARQ 하는 겁니다. 송신 측은 일단 수신 측한테 데이터를 보냅니다. 몇 개 보내?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하나씩. 그러면 수신 측은 그 하나씩 받은 거에 대해서 오류 검사하고 문제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응답 데이터도 하나에 대한 응답 데이터 하나를 보내는 겁니다. 즉 송신과 수신은 1대1로 자료를 교환하는 겁니다. 1대1로. 이해했습니까? 하나씩이야. 그래서 정지 대기예요. 하나 받고 정지 대기했다가 판단하고. 되셨죠? 정지 대기. 자, 그러면은 다음 문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go back and ARQ는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송신 측이 수신 측의 응답 기다리지 않고 연속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정지 대기는 만약에 내가 1번 데이터를 보냈어. 1번 데이터를 보냈으면 1번 데이터에 대한 응답이 와야지, 그래야지 2번 데이터를 다음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해하셨죠? 얘는 1번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응답이 있든 없든 일단 2번 데이터 보내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이해하셨죠? 자, ARQ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었잖아. 핵심 꼭 기억하세요. 이 글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가 포인트입니다. 자,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포함 이후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한답니다. 만약에 내가 0, 1, 2, 3, 4 이렇게 데이터 5개를 보냈어요. 그러면 만약 2번에서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어. 그러면 얘만 다시 보내는 게 아니야. 3, 4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비효율적인 거야. 문제가 발생한 2번만 다시 보내면 되는 거지, 문제가 발생한 이후 데이터 전체를 다시 보내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이해했습니까? 자,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이 방식에서 수신 측은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하나씩 저장한대요. 수신 측은 데이터를 수신 윈도우에 하나씩 저장한대. 그러니까 송신 측은 수신 측에다가 여러 개를 보낼 수 있으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거고, 수신 측은 그 데이터를 하나씩 저장하니까 수신 측은 이에 대해서 하나씩만 응답 데이터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하나만.
자, 계속 할게요. 자, 송신 측으로부터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는 무조건 ACK를 보내지만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수신한 경우에는 NAK를 보내거나 무시할 수가 있다. NAK 보내는 건 똑같죠?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 순번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신을 거부한다. 만약에 아까 전에 0, 1, 2, 3, 4를 쭉 보냈는데 2번 오류 났어. 그러면 수신 측, 받는 측에서는 2번 오류가 난 거 판단했으니까 3, 4 수신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수신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NAK를 보내는 방식을 명시적 방법. NAK를 보냈으니까 명시적, 눈에 보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무시하는 방식을 묵시적. 그치? 무시했으니까 묵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이해하셨죠? 명시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송신 측은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되면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즉 오류가 났다고 판단된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하지만 묵시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 송신 측은 타임아웃, 그치? 무시를 해버렸으니까는 타임아웃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타임아웃 시간부터 ACK를 수신하지 않았을 때에만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포인트가 이거네요.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어놓은 상태에서 31번 문제 잠깐 먼저 볼게요. 자, 이게 ARQ인데 문제가 저기 이게 정지덱인지 고백N인지 선택적 재전송인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여기 잠깐 볼게. 뭐라고 돼 있는지 보자. 송신 측을 봤더니 데이터 제로를 보냈어, 그치? 그러고 나서 수신 측에서 응답 데이터 보낸 겁니다. 응답 데이터를 보냈더니 데이터 1을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고백N, 정지덱이 다 똑같아, 하나씩. 근데 문제가 여기야. 데이터 1을 받은 다음에 수신 측에서 응답을 안 보냈지, 그치? 근데 지금 봤더니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않았음에도 데이터 2를 보냈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일단 정지되기는 아니란 말이 돼요. 왜? 하나씩 주고받는 게 정지되기인데 얘는 응답이 없어도 계속 데이터 보냈잖아. 이해하셨죠? 자, 근데 문제가 조금 더 가보자. 자, 데이터 1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았음에도 데이터 2를 보냈어. 근데 데이터 2가 정송이 중단이 됐죠. 자, 정송 중단된 이유는 되게 단순할 것 같아. 데이터 1에 대한 답변이 안 왔으니까 타임아웃이 발생한 겁니다. 타임아웃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은 문제가 된 데이터를 다시 보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데이터 1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니까 데이터 1이 오류가 났다고 판단하고 데이터 1을 다시 보낸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문제가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데이터 1 다음에 데이터 3를 보냈지, 그치? 자, 분명 고백N 방식은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포함해서 전송된 모든 걸 다시 보낸다 그랬어. 같은 말을 무려 3번이나 했어. 오류 데이터부터 모든 데이터를 순서대로,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부터 순서대로. 그러면 데이터 1이 오류가 났다라고 판단했다면 순서대로 보냈으면 여기가 데이터 2를 보냈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데이터 3를 보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2가 아니라 3를 보냈잖아. 따라서 순차적으로 재전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백N의 방식도 아닌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되셨나요? 예, 요렇게 하면은 일단 정답은 다시 할게요. 일단 이 방식은 선택적 재전송 ARQ가 나타난 거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전제 깔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31번에 1번 해결해버린 겁니다. 해당하겠군. 자, 그럼 선택적 재전송 가보겠습니다.
선택적 재전송 ARQ는 색깔 신경 쓰지 마세요. 데이터 전송의 기본 원리가 고백 N ARQ와 같지만 오류가 발생할 경우 송신 측에서는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만 재전송한다. 즉 여기서 이거 좀 지워볼까? 왜 이렇게 좀 지저분해졌어? 그림 좀 크게 좀 주지.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만해? 쓰기도 힘들게. 됐다. 잠깐만 색깔 좀 바꾸고. 됐다. 자, 데이터 1 응답 없어? 데이터 1 오류 났어. 그래서 데이터 1 다시 보냈지, 그치? 근데 문제가 자, 데이터 2가 정손을 중단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오류가 났다는 거는 아직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2를 보냈으니까 3 당연히 다시 보낸 거야. 내 말 이해하셨죠? 순차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한 것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 2를 다시 보낸 거야. 됐죠? 자, 아무튼 수신 측은 먼저 도착한 데이터의 오류 검사가 수신 측은 오류 검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신한 데이터는 모두 저장한대요. 아까 전에 고백 N 방식 같은 경우는 수신 측이 어디 갔냐? 하나씩 저장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모두 저장한대요. 됐니? 이따 쓰니까 표로 한번 정리할게요. 오류가 발생한 이후에 순번 데이터는 ACK를 보내지 않고 수신 인도에 저장한 다음 재정송된 데이터가 도착하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ACK를 보낸 후 수신 인도에 저장된 데이터와 함께 수신 번호를 맞추어 다음 단계로 저장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어차피 송신 측은 수신 측이 응답을 하든 말든 0, 1, 2, 3, 4 이렇게 쭉 보낼 거 아니야, 그렇잖아. 송신 측이 보낸 거를 수신 측도 0, 1, 2, 3, 4 저장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이때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된 거 이후 나머지 애들도 일단 임시 저장 대신에 ACK만 안 보내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하다가 2가 처리가 되면 저장해뒀던 3번과 4번에 대한 ACK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송신 측에다가 보내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5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NAK를 수신하거나 타임아웃이 발생하여 송신 측이 데이터를 재정상하기 위해서는 송신 측에도 아까 얘기했던 거 임시 저장소가 필요하다. 이거를 송신 윈도우라고 한다 써 있고 밑에 나온 내용은 쌤 패스할게요. 그냥 송신 윈도우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최대 개수를 송신 윈도우 크기라고 하고 수신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최대 개수를 수신 윈도우 크기라 한다. 요 두 개 정도만 잡아놓고 쌤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문제로 얘기할게요. 다음에 6문단 한편 송신 윈도우에 저장된 데이터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순서 번호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에 의해 진행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데이터는 순서 번호를 기반으로 관리가 된답니다. 밑에가 싹 다 그 예시예요. 그래서 이게 안 읽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쌤은 28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정지대기 ERQ는 수신 측은 NAK를 보낸 후에도 해당 데이터를 NAK를 보낸 후, 즉 응답 데이터를 보낸 다음 얘기하는 거죠. 분명 NAK를 전송하게 되면 ACK를 전송했을 때 마찬가지 수신 윈도우에서 데이터 삭제한다 그랬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고백 N ARQ에서 수신 윈도우는 정지대기 ARQ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저장한대. 아까 분명히 정지대기는 하나 보내고 하나 받고 하나씩이라 그랬는데 고백 N도 하나씩 저장한다라고 대놓고 써 있었습니다. 정답 2번 가시면 될 것 같고 3번 갈게요. 선택적 재전송 ARQ와 고백 N ARQ 모두 송신 측은 ACK를 수신한 이후 다음 순번 데이터 전송한다 써 있는데
분명 고백 N 방식은 응답 기다리지 않고 연속해서 보낸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근데 선택적 재전송도 보게 되면 데이터 전송의 기본 원리는 고백 N과 같다라 그랬지. 얘도 응답 안 기다리고 연속해서 계속 데이터 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순신한 후에 전송한다 지우겠습니다. 4번 갑니다. 송신 인도의 크기는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동시에 받을 수 있는 ACK의 최대 개수라고 써 있는데 거의 바보 문제네. 아까 오문단에 써 있었잖아. 어디냐?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지 않고도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최대 개수래. 보내기 전 임시 저장소인 겁니다. 따라서 ACK 개수와는 관련이 없을 거고. 마지막 5번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송신 측이 보낸 데이터는 송신 인도의 크기보다 큰 순서 번호부터 라고 써 있는데 그냥 여기 예시 봤더니 순서 번호 기반으로 차례대로라고 했으니까 작은 순서 번호부터 앞에 크기랑 비교하는 내용도 딱히 안 보입니다. 크기 비교도 안 보이고 보낼 때는 작은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보낸다고 써 있었습니다. 2번 가겠습니다. 자, 하고 나서 29번 하기 전에 31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게 선택적 재정송 ARQ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아까 1번 맞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번부터 볼게요. 자, 처음 수신한 데이터 1에 대한 응답값을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 받고 응답 안 보냈었어. 그치? 묵시적 방법. 무시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 데이터 1을 전송한 후에 데이터 1을 재전송한 거 맞죠? 근데 재전송한 이유 볼까? 응답 데이터를 받지 못했으니까, 즉 타임 아웃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1을 재전송한 건 미리 정해진 타임아웃 시간이 끝났을 때인 거잖아. 그치? 타임아웃으로 설정된 시간에 맞춰서 재전송한 거다. 맞는 말 가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손신 측이 데이터 2를 재전송했나? 데이터 2 재전송했네. 그치? 재전송한 이유는 최초 전송된 데이터 2에 대해서 수신 측이 NAK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써 있는데 아니요, 전송 중단해서 그렇습니다. 정답 4번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5번 갑니다. 수신 측이 데이터 3와 재전송된 데이터 2에 대해서 ACK를 보냈다면 이건 좀 지우고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볼까? 자, 데이터 3와 데이터 재정송된 거 데이터 3와 요거에 대해서 ACK를 보냈다면 ACK 이렇게 보냈다면 데이터 2와 데이터 3는 순서 번호에 맞춰 다음 단계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대로 간다 그러면 자, 요만큼 볼게요. 자, 요만큼 볼게요. 요만큼만. 자, 수신 인도에 저장되는 데이터 순서 볼게. 데이터 1 저장되고 데이터 3 저장되고 데이터 2 저장되죠. 순서가 안 맞죠. 분명히 아까 선택적 재정송 ARQ 설명한 네 번째 문단에 여기 있다. 순번 데이터 상관없이 쌓아뒀다가 순서 번호 맞춰 다음 단계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말, 번호를 맞추어서 전달한다. 됐습니까? 자, 32번은 그냥 1번 체크하고 넘어갈 거고요. 앞쪽 보겠습니다. 30번 문제가 좀 짤막해 보인다. 먼저 볼게요. 기억의 이유라고 써 있는데 기억 어딨니? 기억 여기 있구나. 자, 지금 여기 송신인도랑 수신인도 크기 쌤이 그냥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외워주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자, 색깔 펜 조금 바꾸고 조금 얇게 할게. 자, 일단 자, 송신 윈도우 크기 이렇게 쓸게. 다음에 수신 윈도우 크기 자, 이렇게 깔아놓고
정지되기, 고백엔, 선택적 재전송. 내가 표 잘 못 그려 이해 좀 해줘. 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생각보다 보정이 좋구나. 됐다. 잠깐만, 거의 다 했어? 됐다. 자, 크기 숫자는 적어버릴게요. 자, 정지대기는 하나 보내고 하나 받고 하나씩이었지. 따라서 송신인도 크기는 1이 될 거고 수신인도도 1이 될 겁니다. 왜? 하나씩 보내고 주고받으니까, 하나씩 주고받으니까. 이해했죠? 근데 고백엔을 봤더니 송신 측은 수신 측의 응답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연속해서 보낸다고 했으니까 송신 윈도의 크기는, 즉 송신 측 임시 저장소의 그 크기는 1보다는 무조건 클 겁니다. 하지만 수신 윈도우는 분명 하나씩, 수신 측은 하나씩만 데이터 받는다 했으니까 1이 될 거고 선택적 재전송은 전송 방식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1 이상이 될 거고, 자, 수신 윈도도 보겠습니다. 수신 윈도도 일단 ACK 보내지 않고 다 저장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한 번에 정리한다 그랬죠. 한 번에 정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1 이상이 될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아까 기억이 무슨 내용이냐면 선택적 재정송 ARQ는 수신인도 크기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송시할 수 있는 수신인도 크기가 같아. 즉 1보다 크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른 방식들보다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그게 기억입니다. 따라서 기억의 이유는 무조건 데이터가 많이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바로 4번 가겠습니다. 오류 검사 끝나지 않아도 수신 가능, 즉 여러 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마지막 29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맞죠?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 마지막 거였는데 포인트는 순번대로 순서대로 데이터 처리한다 했습니다. 자, 그림을 봤더니요, 송신 측에서 보내려고 하는 게 12개 데이터랍니다. 순서 번호를 매겼는데 최대 5까지 설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0, 1, 2, 3, 4, 5 총 6개 순번이 매겨져 있는 겁니다. 6개씩 매겨져 있는 거야. 그럼 데이터가 12개니까 최소한 이만큼씩 두 번은 돼야 될 것 같아. 이해했죠? 자, 아래는 송신 윈도우의 데이터 저장 상태를 합니다. 송신이래. 그림자가 볼까? 흰색 박스가 있고 음영 처리된 게 있네. 흰색 박스는 윈도우, 자, 송신 윈도우라고 분명 말씀드렸어. 저장된 데이터라 했으니까, 자, 지금 가를 봤더니 6개 중에서 0, 1, 2 3개가 지금 윈도우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송신 윈도우의 크기는 3이다. 맞는 말 지금 확인한 거고. 자, 그럼 한번 계속 볼게요. 나를 봅시다. 0, 1, 2가 저장돼 있다가 이제 보내졌을 거야. 그런데 0을 봤더니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로 바뀌었죠. 즉 여기가 지금 지워진 겁니다. 임시 저장소에서 지워진 거야. 이유 겁나 단순하잖아. 전송이 잘 된 거야. 0번 데이터는 전송이 잘 됐으니까 더 이상 임시 저장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문제가 1번과 2번은 그대로 다시 저장이 됐죠. 얘네가 오류가 난 데이터가 되겠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달을 봤더니 0, 1, 2, 3 됐죠. 즉 1과 2가 아직 처리가 안 된 겁니다.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거야. 그러다가 라 단계에서 봤더니 1과 2가 드디어 지워졌죠. 그러면은 오류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봤더니 또 3이 남아있지. 오류 난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워졌으면 오류가 없거나 해결된 거. 흰색 남아있으면, 흰색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오류가 발생한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번을 봤더니요. 복잡한 거 좀 지워볼게. 2번을 봤더니 자, 다에서
순서 번호 3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된 것은 가에서 보낸 데이터의 ACK가 모두 도착했다라고 써 있는데 1과 2는 그대로 있잖아. 오류가 발생했다니까. 0만 지금 해결된 채로 유지가 된 겁니다. 정답 2번 가시면 될 것 같고 3번도 볼게요. 나에서 다 과정에서 송신인도에 추가된 데이터의 수는 3, 한 개죠. 라에서 마 과정에서 송신인도에 추가된 건 몇 개냐? 한 개, 두 개. 아, 두 개네요. 적다? 예, 맞는 말 가시면 될 것 같고. 4. 마에서 전송한 데이터에 대한 ACK가 모두 도착했다면, 즉 3, 4, 5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면 이거 다 지워지겠죠. 무슨 말인지 다 지워질 거 아니야. 이거 다 음영 표시될 거 아니야. 없어지니까. 그러면 다음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가와 같대요. 자, 여기서 이 12개를 확인하셔야 돼요. 6개가 지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6개가 해결이 끝난 거잖아. 그럼 다시 6개가 남았잖아. 총 12개 보낼 거니까. 그러면 송신인도 크기가 3이었으니까 다시 가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마가 모두 해결되면 가로 돌아갈 겁니다. 3개씩밖에 못 보내니까 별 문제는 아닙니다. 맞는 말. 가에서 마의 과정이 한 번 더 반복된 후에 ACK가 모두 도착했다면 뭐 4, 5번 같은 말이네. 마까지 해서 다 끝났다면 다시 이 작업을 반복할 겁니다. 그래야 6개 보내고 다시 반복해서 6개 보내서 12개 처리가 끝나니까. 이해했습니까? 29번, 2번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데이터 전송 관련된 지문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